자, 18번은 지금 이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고, 이 길이라는 걸 봤을 때 여기는 BC 길이는 이 BC란 선분 자체가 당연히 X축과 평행한 상태라 X축으로 내려와서 이 X좌표 길이 빼서 구하면 되는 거지. AB 길이도 마찬가지. 점 A와 B의 X좌표 길이를 빼서 구하겠지. 한마디로 ABC의 X좌표들이 필요한 상태인 거고, 근데 이때 27의 X승 얘 자체가 이 모든 점의 Y값은 4인 상태에서 27의 X승이 4가 되는 그 X를 찾아주란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하트라고 놓으면은 27의 하트승이 4인 거지. 이 C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하트라는 거는 지수에 있는 거고, 이 지수를 떨구려면 로그를 취해줘야 되거든. 로그를 취할 때 여기 27, 9, 3이니까 3이라는 우리가 수를 생각을 해내서 로그 3을 전부 다 씌워주자 여기다가. 그러면 하트는 앞으로 떨궈지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 얘가 3하트가 로그 3의 4, 즉 하트는 3분의 1 로그 3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 B랑 A의 X좌표들도 다 구해줘. 그럼 이번에 B는 별을 대입했을 때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9의 X승은 뭐 4다 이렇게 놓고 X 찾는다고 쳐도 되고, 로그 3을 취하게 되면은 이때 이 X는 떨어지고 얘는 2지. 그럼 이때 이 별이라는 게 이 X값이잖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 로그 3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여기 3의 X승 위에 있는 점 A를 이용하면 로그 3을 취하게 되면은 이때 이 세모라는 것 자체가 로그 3의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재 이 값을 선생님이 그냥 뭐 K라고 두면 얘는 3분의 1 K인 거고 얘는 2분의 1 K인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세모가 K인 거기 때문에 세모셈 K라고 두면 이 길이가 K인 거죠. 그리고 별이 2분의 1 K니까 정확하게 이 길이가 2분의 1 K고 이 길이는 3분의 1 K다가 되겠지. 그럼 이때 BC 길이라는 거는 지금 2분의 1 K에서 3분의 1 K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은 통분해서 빼면 6분의 1 K가 될 거고, AB 길이는 K에서 2분의 1 K를 빼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K다가 되겠다. 그래서 6분의 1 K분의 2분의 1 K가 원하는 답이지. 그러면 KK 약분되고 번분수 계산하면 2분의 6이라서 답은 3이다가 되겠다. 자, 다음 19번 문제는 지금 얘는 조금 식을 변형을 해서 2의 마이너스 fx승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자, 이때 이 자체가 합성함수거든. 왜 합성함수냐고 하면은 gx를 선생님이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체는 g 합성 f인 거 알겠니? 이 g의 x자리에 fx를 쌤 집어넣으면 얘가 2의 마이너스 fx승이 되는 거라서 얘 둘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 상태인데 그거의 그래프의 개형, 생김새를 우리가 구해달라는 거고, 이때 합성함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자, 필기 합성함수 문제는 풀 때 1번 이 합성되어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치환해서 풀거나, 아니면 2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풀어주거나, 3번 합성함수의 식을 직접 구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3번 풀이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 3번 풀이법이라는 거는 합성함수의 식 자체를 구하자는 얘기고, 이때 이 fx는 얘를 우리가 구간함수라는 걸 통하여 표현할 수가 있지. 이 fx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두 포인트에 대해서 얘네가 이렇게 꺾여 있잖니. 그러면은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을 바라보면은 이쪽은 이 직선 이게 y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고,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끊겨있는 여기 0이지 0, 여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요 사선이라는 게 지금 1차 함수지. 요 1차 함수를 따라가게 되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여긴 0,1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주면은 1이지. 1이면서 얘가 지금 0,1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1이란 1차 함수로 세워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x가 0 이상 쪽에서는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이라는 게 y는 1이니까 이게 되겠다.
이해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요걸 그려야 되는 거야. y는 2의 마이너스 fx승. 그러면 지금 이 fx가 구간함수 상태지. 그치? 구간함수의 이 합성함수 구하는 방법은 식 상태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이 구간을 그대로 써주면 돼. 다시 이 구간함수가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일 때예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써준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 fx는 얘랑 같다는 얘기지. 언제? x가 y보다 작으면. 그래서 여기도 y보다 작다면 이 fx라 써있는 곳에 이 f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란 얘기야. 이해되지? y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f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fx가 마이너스 1과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부터 0 사이의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때 x가 y와 0 사이라면 fx라는 것 자체를 x 플러스 1로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거 앞에 마이너스 곱해져서 이렇게 식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이면 fx는 1인 거잖니? 그러니까 이 fx는 1.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아까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됐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인 거지. 이거 그래프 그릴 때는 간단하게 여기 우리 구간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배웠어요. 구간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이 구간을 쳐다보시고 마이너스 2하고 0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는 2지, 이게 2. y는 2를 그리란 얘기야. y는 2. y는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다가 얘를 그려주는 거고, 얘는 어떤 함수예요? 얘는 지금 지수함수네. 그지? 얘는 마이너스 1승을 먼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요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얘는 우리가 2분의 1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놈이지. 2분의 1의 x승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1 지나면서 이렇게.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라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맞물리는지는 검토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보자.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를 x자리에다 대입하면 얘는 2의 1승이 되기 때문에 이 y 값이 딱 2에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기 y절편도 구해주려고 x에다가 0도 한번 대입을 해줘. 0 대입하면 얘가 여긴 사라지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y절편이 2분의 1인 상태가 됐겠네. 그리고 마지막 0 이상 쪽에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1을 그리라는 거고, y는 2분의 1이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나가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20번은 여기 CF하고 교재에 필기해 두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or 대칭이동 그래프 그릴 땐 꼭 점근선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점근선 얘한테 꼭 포커스를 좀 맞춰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주실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거는 다 배운 상태고 다 암기가 되어 있겠지 지금. 그런데 점근선에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려주자는 얘기고, 중요합니다 매우. 자, 여기 지금 문제 읽어봤더니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라며. 그런데 우리 이 방정식이라는 거의 실근은 얘하고 얘의 교점의 x좌표라고 봐도 되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교점 x좌표도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 둘이 똑같은 거니까 개수도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얘랑 얘의 교점이 두 개 되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할 거고, 자, y는 절대값 2의 x승 빼기 2라는 거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얘는 일단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얘를 지금 이만큼 밑으로 평행이동이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1이었던 거는 두 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로 대응될 거고, 이때 원래 우리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y는 0이잖아. 근데 선생님 점근선이 좀 더 집중해서 그리자 했지. y는 0은 y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내려갔겠지. 밑으로 두 칸 당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상태에서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거네. 지금 식 전체의 절대값. 그럼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뒤집어서 올리면 된다. 이것도 우리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얘를 요 주황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서 위로 올릴 거거든. x축 위로.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까 점근선에 집중하자 했지. 이 점근선인 얘도 같이 이동시켜 주는 거야. 그럼 얘도 x축에다 대칭 이동 이렇게 시켜주면 여기는 y는 2로 가져겠죠. 이 길이가 2니까 이만큼 길이가 이 길이 이만큼, 즉 여기 y는 2로 점근선이 옮겨지게 되는 거고, 이 주황 부분은 뒤집어지면 마이너스 1은 정확하게 대칭시키면 1로 올라갔겠지. x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지워주면 이 빨간 색깔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절대값 그래프인 거고, y는 k하고 교점이 두 개 되려면 얘가 여기 사이 이런 식으로 y는 k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y는 k라는 건 이제 2가 되면 어떻게 돼? y는 2가 되면 이건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교점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k라는 거는 2보다는 작대. 여기 y는 0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교점이 두 개 되지. 그래서 0과 2 사이가 답이다. 자, 21번은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라 되어 있네. 자, 여기도 CF하고 필기.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어야 된다라는 거의 문제는 1번 그래프로 풀어 나가거나 2번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필수 암기.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 푸는 거랑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푸는 게 뭔 소리인지를 보여줄 거고, 일단 이런 플러스 1승 같은 거 선생님 일단 다 뜻자고 있잖아. 그 다음 여기도 일단 이렇게 하트로 분수를 쪼개주면 2의 2분의 x 플러스 2분의 4는 2지. 플러스 2승은 앞에 4로 곱해져서 빼주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a의 x승꼴이 반복되면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치환하자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t의 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때 우리의 치환한 t의 범위는 항상 이렇게 써두셔야 되죠. t는 양수다라고 써놓고, 이게 t가 양수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잖니 지금. 그럼 쌤이 그래프를 푼다는 건 이 뜻이야. 그래프를 푼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 y는 하고 그리면 얘는 2차 함수지. 물론 우리는 0보다 큰 쪽만 볼 겁니다. 그리고 이 y는 0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원래 우리 x가 아니라 지금 문자가 t니까 이건 t축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축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가 t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t축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잖니. 얘가 t축에 이렇게 접해 있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젠 아래로 내려가서 안 된다는 얘기야. 항상 이상이란 얘기는 얘가 더 위에 있거나 또는 같은 것까지 괜찮다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로 따지면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라는 거고 같다라는 거는 붙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0보다 큰 양수 범위에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지금 얘는 추계 방정식 이 1이지.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땐 얘들아 축방하고 y절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축방하고 y절편. 추계 방정식이 얘는 지금 1이잖니.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0보다 큰 범위라 했기 때문에 0이라는 거는 1보다 왼쪽, 그리고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0보다 오른쪽만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지금 2차 함수 모양인데,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 y는 0이라는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이렇게 접해 있는 것까지 괜찮다가 되는 거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1에서의 함수값 1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지. 그러면 2 빼기 4 플러스 a라는 이 a 빼기 2라는 이 함수값 자체가 0보다 어쩌면 되는 거야. 이상이면 되는 거지. 붙어 있는 것까지 괜찮으니까. 그래서 a-2는 0 이상이다라고 해서 a는 2 이상이다가 답이 나오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거 이해했지? 자, 그런데 최대최소를 이용해서 푼다는 건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도 풀이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자, t가 0보다 클 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곰곰이 생각을 잘 해보면 얘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라는 건 제일 작은 값이잖니. 최소값이 0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어? 제일 작은 값이 0 이상이라는 것 자체, 나머지는 이 최소값보단 클 거 아니야. 최소보단 크겠지? 그럼 최소값 자체가 0 이상이면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크다가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항상 성립한다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땐 최대값을 따져주셔야 돼요. 최대값. 얘가 항상 성립됨을 우리가 보이려면 이번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제일 큰 값이잖아. 제일 큰 값이 0 이하여 버리면 0 이하라면 최대값보단 나머지 값들은 더 작을 테니까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작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성립된다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값을 써야 되는지 최소값을 써야 되는지는 부등식마다 다르고 이렇게 얘가 가질 수 있는 여기선 최소값이었지. 최소값이 0 이상이다가 성립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따질 거고 근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또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예요. 2차 함수든 뭐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려서 2차 함수의 우리가 추계 방정식을 구하고 0보다 큰 범위를 볼 거라서 이렇게 되고 이때 1에서 최소값이 나오지. 풀이는 그 다음은 똑같이 여기 2차 함수라서 그럼 이 최소값은 1을 대입해서 또 a-2고 이 최소값인 a-2가 0 이상이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되니까 얘가 만족되면 된다는 얘기야. 이 최소값이 0 이상이다가 만족되면 돼서 a는 2 이상이다. 자, 이거 1번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5의 x승 자체를 치환하겠죠. 얘를 5의 x승을 치환시키자. 얘를 t라고 놓으면은 얘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t는 양수지. 이런 거 꼭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항상 성립돼야 되는 상황이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2차 함수 물론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우리가 관찰할 거고 이 2차 함수가 y는 0보다 이상, 즉 얘가 더 위에 있거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항상.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근데 문제는 얘는 추계 방정식을 알 수가 없지 지금. 추계 방정식이 a인 상태네요. 그래서 이 a가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 함수일 때 이렇게 추계 방정식이 a인 상태고 0보다 큰 범위를 우리가 관찰할 건데 0이 지금 a보다 왼쪽인지 a랑 같은지 오른쪽인지 알 수가 없지. 이 셋 중에 한 가지일 거기 때문에 경우를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풀어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1번 경우 a가 0보다 왼쪽, 그러니까 0이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범위는 0보다 큰 범위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연두색 부분만 봐야 되는 거지. 이 연두색 부분에서 그래프가 y는 0보다 항상 이 연두색이 위쪽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걸 쌤 1번 경우로 했을 때 여기 정확하게 0, 여기다 0 넣으면 이게 몇이야? 9지. 9기 때문에 이 y는 0이랑 이 y는 9 값이잖아요. y가 9기 때문에 y는 0은 한참 밑에 있겠지 당연히. 얘가 9나 되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번 경우처럼 0이 a보다 더 크다면 지금 써줄게 1번 0이 a보다 더 크다면 요런 경우면 그래프가 초록 색깔이 여기 0,9
근데 0에서 포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얘는 y는 0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고 확정이 되겠지. 무조건 여기가 9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a가 0이라면, 두 번째 a가 0이라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깔 범위를 봐야 되지. 이번에는 보라색깔 범위. 2번 여기다 쌤이 따로 써볼게. 2번 a가 0이라면 이때 이 보라색깔 그래프가 y는 0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상황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y는 0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버리면 이 보라색깔이 항상 얘보다 위에 있다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프는 y는 0이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거나 여기에 닿아 있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닿아 있어도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는 여기 a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는 범위는 다 이 축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건 확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닿아 있는 것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가 y는 0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게 밑에 내려가 있거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쓰면 여기 a를 대입해서 만들어낸 함수값, 얘한테 a를 대입해서, 그럼 얘는 9 빼기 a제곱이 되지. 이 9 빼기 a제곱이라는 이 값 자체가 0보다 어쩌면 된다는 얘기야. 이상이면 되겠지. 크면은 이렇게 붕 떠 있는 거고, 같으면 이게 딱 닿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축하고. 어쨌든 얘가 우리는 0 이상이면 되는 거고, a제곱이 9 이하면 되는 거지. a제곱이 9 이하라는 건 a는 마3부터 3까지가 되겠죠, 지금. 그럼 마3부터 3이랑 지금 a가 0일 때의 공통범위는 그냥 a가 0이다가 되겠네. 그래서 2번에서는 그냥 이 범위 내에 a가 0이다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a는 우리가 마3부터 3 사이면 이 축보다 이 보라색깔 그래프 이쪽이 이차함수 얘가 더 위에 있다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0인 거는 괜찮다라는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 a가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자, 여기 지저분하니까 쌤이 좀 지우고 다시 그릴게. a가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게 추계방정식이 a였을 때 0이 여기 있다라는 거지,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요 범위죠, 요렇게. 그래서 이 빨간 색깔 부분 자체가 a일 때 얘가 이 축보다는 더 위에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라 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식으로 표현하면 이 a를 대입해서 만든 아까 9-a 제곱이었지. 얘가 0보다 어쩌면 된다는 얘기야.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세 번째가 a가 0보다 지금 클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1번 구해놨던 거는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그냥 성립이 됐었다라고 우리가 구했었지.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도 되고 0이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자, 얘를 풀어주게 되면 다시 a제곱은 9보다 작다가 이하가 되고 a는 마3과 3 사이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고, 얘 둘의 공통범위는 얘는 0보다 크다고, a가 얘는 3 이하 마3 이상이니까 이렇게 둘의 공통범위가 여기네. 그러니까 얘는 a가 0보다 크되 3 이하여다, 3 이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지막 답은 지금 이거여도 a는 성립이 되는 거지. 이 부등식이 항상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니까 얘네 셋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0보다 작다. 근데 0이어도 되고,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세 번째 거에 의하면 0보다 크고 3 이하여야 되니까 이걸 다 합쳐준 범위는 한 번에 얘기하면 a가 3 이하다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추계방정식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항상 y는 0보다 위에 있게 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를 따져서 푸는 문제야. 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지수함수 자체가 이 직사각형하고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정할 때 그 a의 최대 최소를 알베라고 하면 알파베타,
알파의 8승과 베타의 8승의 차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수함수를 그리려면 쌤이 정점 먼저 찾자 했지. 지수가 0 되는 값은 마3, 마3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1인 거니까 2가 마3, 2가 정점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연장해서 마3, 2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그리고 얘의 점근선은 y는 1이지. y는 1이면 이렇게 이게 점근선으로 있을 거고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증가함수라서 이 정점 지나는데 이렇게 증가되게끔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a가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겠지. 감소함수면 이 정점 지나면서 이 점선을 점근선을 가질 때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간에 이 직사각형하고 만날 수가 없겠죠. 이게 감소돼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은 a가 0과 1 사이면 안 되고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확정이 된 거야. 근데 1보다 크면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방금처럼 그리면 직사각형하고 만났는데 이때 a 값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얘가 좀 더 이렇게 격하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그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직사각형하고 안 만날 때가 있겠지. 또는 이 상태보다 a 값이 좀 작아지게 되면 일단 1보단 커야 되지만 작아지게 되다 보면 어쩔 때는 얘가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얘도 이 직사각형하고 안 만난 거지. 그러면은 우리의 이 경계점을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a가 정확하게 자 처음에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렇게 안 만나게 됐던 상황보다 a 값이 더 커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면 이쪽은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지면서 위로 올라가지다 보면은 처음에 경계를 생각할 거라서 여기 지날 때 처음 만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지날 때의 이 a 값 자체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보다 a가 더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쪽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고 정점 기준으로 대소관계는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도 만나는 거고 계속 올라가지다 보면은 이제 왼쪽 우리가 얘가 최대일 때는 여기를 지나게 되는 순간보다 a 값이 만약에 더 커져 버리면은 이게 더 올라가지면 여기서 안 만나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 보라색에서의 a가 최대가 되는 거고 주황색에서의 a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 a를 찾을 때는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태잖아. 1,3을 지나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1,3을 대입을 하면 자, y에 3 넣고 x에 1 넣는 거지. 이때의 a가 최소라는 거지. 1,3 여기 지날 때. 그래서 이때 a가 아까 여기서 최소 컷을 베타라고 하라며. 그러니까 이게 베타인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마일, 4지. 여기 점 잡혀 마일, 4잖아. 마일, 4를 지날 때가 a가 최대인 거고 마일, 4 대입. 그러면 이때 a의 제곱이 3인데 이때 a가 최대. 그때는 최대값이 우리가 a를 알파라 하라 했지. a가 알파인 거야. 그러면 이거의 8승이 되려면 얘 자체를 4승 해줘야 되지. 4제곱. 4제곱 하면 얘는 81인 거고 얘는 제곱해줘야 되겠지. 8승 되려면. 그러면 얘는 4인 거고 얘를 빼면은 77이 답이겠다. 자, 이 문제는 P랑 Q의 X좌표의 P가 1대2래. 그럼 요게 X좌표의 P가 1대2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수함수에서는 X좌표를 미지수로 많이 설정한다 했잖아.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이 X좌표에 대한 정보가 먼저 주어져 있었는데 이게 1대2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 X좌표는 P라고 놓으면 여기는 2P다가 되겠지. 이 P점이라는 거는 얘랑 얘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P를 여기에 넣나 여기에 넣나 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같다. 그 다음에 2P라는 이 x를 갖는 q점은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2p를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연립하는 계산하는 거는 빠릿하게 잘 안 되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거 연립할 때는 선생님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건데 얘 둘을 양변을 3의 p승으로 나눠봐. 얘로 양변을 나눈다. 그럼 좌변은 3의 마이너스 2p승이 되지. 지수가 같을 때 나누면
밑이 같을 때 나누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3의 피승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좌변이 얘가 되고 우변은 K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봤더니 여기 35K 찾아야 되니까 K를 찾아야 되잖아. B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동시에 마이너스 1승을 취해줘. 이렇게 하면 3의 2피승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 여기에 둘 다 3의 2피승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다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대입해주면 여기는 K분의 마이너스 4고 여긴 K랑 얘가 K의 역수인 거니까 곱하면 1이지. 그러면 얘랑 자리 바꾸면 7은 K분의 4. 그다음 K랑 7이랑 자리 바꾸면 K는 7분의 4. 그럼 35K였으니까 답이 20이 되겠다. 자, 24번은 이식들을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식. 자, 그래서 얘는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를 해줄 테니까 자, 다신 까먹지 않도록 대칭을 알려주는 식이 첫 번째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 fx는 x는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이 선이죠. 이거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임을 알려준 표현이야 이게.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오면 fx는 2분의 a 더하기 b ab가 여기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여기 ab를 의미하는 거야. 2분의 ab a 더하기 b 컴마 여기 이 c 상태일 때 이 c라는 이 점에 대한 대칭을 알려주는 식이야. 이해했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외워야 되는 게 이때 ab가 만약에 0이면 첫 번째 건 ab가 0이면 얘가 ab에 0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되지. 여기 0 넣으면 그냥 x고 0 넣으면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이때 이 식 자체는 ab가 0이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x는 2분의 0, 즉 x는 0대칭이지. x는 0이 y축이잖아요.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지. 우함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 식에다가 a, b, c에다 다 0을 대입해줘. a, b, c에다 다 0 대입하면 얘는 0 더하기 x는 x잖아. 그러면 여기 0 빼기 x는 마이너스 x고 여기 0이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식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그럼 방금 쌤 a, b, c에 다 0을 대입했잖아. 그럼 0을 다 대입하면 얘는 0,0 대칭이다. 자 이게 원점 대칭 함수를 뜻하는 식이야. 원점 대칭 함수 우리가 기함수, y축 대칭 함수 우함수라 부르지.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 그럼 얘는 y축 대칭되어 있다라는 식이야. 이 식은 원점 대칭되어 있다. 일반화시켜서 요거까지 다 외워둬야 된다 무조건.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이 나 조건에서 알려준 거는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야.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맨 밑에 겁니다. 얘.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걔가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나에서 알려준 거는 기함수, 즉 원점 대칭 함수임을 알려준 거야. 나 조건. 다 조건은 얘는 이 중에 첫 번째 거야. 얘. A가 2고 B도 2인 상태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 했잖아. 저기 식에서. 그러니까 얘는 A, B에다 2를 다 대입하면 얘가 2분의 2 플러스 2 대칭. 그러니까 얘가 2분의 2지. 2분의 4니까 2지. 그래서 X는 2대칭이라고 알려준 거야. 다 조건은. 다 조건은 X는 2대칭이다. 이해됐죠? 자, 그 상태로 이제 가조건만 보면은 자, 우리의 함수에 생긴 게 0부터 2까지만 딱 나와야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얘는 y는 절대값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범위는 y부터 0까지지. 이렇게 y부터 0까지만. 그러면 원래 이 V자 모양에서 지금 쌤이 이쪽만 그린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를 우리가 대입하면 여긴 2여야지. 지금 쌤이 그린 건 y는 절대값 x 그린 거야 먼저. 그리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자, 그러면 원래 여기까지 좀 그려줘야 되긴 하겠다. 이렇게 생긴 V자 모양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를 이 V자를 다 같이 움직이면 이게 원래 원점이었던 게 여기 마이너스 1에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이 될 거거든. 그 상태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얘를 한 칸씩 다 밑으로 당겨 내리라는 거야. 이 V자 모양을.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y, 1이었던 거니까 1만큼 내리면 얘는 0으로 가 있겠지.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로 찍히고 1은 0으로 도달해 있겠지. 1만큼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1,2인데 이쪽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게 0까지만 그리면 되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쌤이 지금 그린 게 좀 나머지 것들은 다 지우고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 그래프만 그린 거야. 현재 상태가. 이해되지? 근데 우리 fx는 나랑 다조건에 의하면 어쩐다고 했었어. 나랑 다조건에 의하면. 나랑 다조건에 의하면 원점 대칭이면서 그리고 x는 2라는 직선 대칭이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 상태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원점에다 대칭시켜 볼게. 얘를 원점에 대칭시킨다는 거는 이 산 모양을 180도 이렇게 회전시키라는 거야. 그런데 180도 회전시켰다라는 걸 또 표현하면 얘를 y축으로 한번 대칭, 그리고 그거를 다시 x축으로 한번 대칭. 그렇게 시켜주면은 정확하게 180도 회전한, 즉 원점 대칭 시킨 모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긴 2고 여기가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이 가조건에서 그렸던 걸 원점 대칭 시켜서 탄생시킨 거고, 근데 방금 다조건에 의하면 뭐라 했어? 우리 fx는 x는 2에 대해서도 대칭되어 있다 했잖아.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x는 2가 이직선이죠. 이거에 대해다가 또 대칭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우리의 fx 상태인 거야. 그런데 나조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라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우리 fx가 원점에 대해 대칭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0보다 오른쪽 파트인 여기 부분 있지. 선생님 지금 그리는 얘를 다시 이쪽으로 원점 대칭 시켜서 이쪽 왼쪽 파트에다가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좀 작게 그려볼게. 이렇게 좀 연장을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리고 방금 그린 게 여기까지 그려놨었지. 여기는 3, 여기는 4. 왜냐면 이거에 대해 대칭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길이가 2면 요만큼이 여기도 2여야 돼요. 정확히 대칭되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겠다. 여기가 한 칸씩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그려놓은 게 요거였는데 이 파트를 다시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왼쪽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시 원점 대칭이라는 건 얘들아, 원점 대칭은 x 한번 y축 한번 대칭시키면 결과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 산 모양, 초록 색깔 이 산 모양을 선생님이 y축 대칭시켜줘. 그럼 여기 이렇게 그려졌었겠지. 그걸 다시 x축에다 뒤집으면은 이 검은색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x축에다 다시 뒤집으면. 그래서 여기 길이가 지금 정확하게 대칭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게 두 칸씩 마이너스 4고 여기 마이너스 6이겠다. 그리고 다시 다조건도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우리 fx가 x는 2대칭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태를 다시 x는 2에다가 대칭시켜줘. 그렇게 해서 fx는 그냥 계속 앞뒤로 이 모양이 연장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x는 2에다 대칭시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8이죠. 8. 이 상태에서 요만큼 8. 그럼 여기는 10이 돼야 되지. 이게 2에서 8만큼 오른쪽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간격이
2에서 6까지는 4네. 그러면 2에서 여기까지 4만큼 떨어진 게 여기지,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쪽 파트가 이쪽에 그려지면 되지 지금. 그러면 그래프를 완성시켰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 산이 이쪽으로 와져 있겠지, 대칭시켰으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를 다시, 여기를 10이라고 쌤 쓸게. 자, 그렇게 우리가 완성을 시켰는데,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여기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쌤 10까지만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 뒤로도 앞뒤로 그냥 쭉 무한정으로 얘가 그래프가 그려지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얘가 원했던 거는 이 fx, 우리가 그려놓은 이 자체가 y는 fx를 그린 거였거든. 걔와 이 지수함수와의 교점계수를 세래요. 교점계수를 세려고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여기 0,1 지나면서 감소함수지.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었겠네. 요렇게. 그리고 얘가 점근선이 x축이니까 이로 쭉 따라서 내려가고 있겠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교점은 이 왼쪽에선 생길 수가 없는 거라 여기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 파트에서는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얘는 6개가 답입니다.